나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왕과장 왕입니다. 오늘은 신축 단톡방에서 저희가 아니고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소통하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 부산이요. 영상은 지금 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할 건데 이런 영상들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음소거랑 영상 지웠고요. 궁금한 것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40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제가 먼저 얘기한 대로 그냥 얘기만 하면 좀 섭섭하니까 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같이 한번 잠깐 얘기 나누고 또 단톡방에서 들어온 질문. 이 자료는 지금 단톡방에 같이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신축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한번 질문을 주셨죠. 집 짓기 철골공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하면 좀 안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수님들이 답을 주셨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생을 짓는데 근생은 보통 이제 철골공사, 철근공사를 많이 바깥에다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대가지고 안에 골격들은 철골로 이제 기본을 잡고 보통은 모델하우스가 이런 공사 초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철골 공사에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눈탱이 안 맞을 수 있겠느냐라는 걸로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 고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팁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다가 제가 프리젠테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그냥 AI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요즘 때는 AI니까. 그래서 어떤 답들이 철골 공사는 원래 초기 금액이 큰 공사다. 저희가 보통 콘크리트 공사를 집을 짓게 되면은 뭐 계약금, 공사 진행 사항에 따라 가지고 중도금을 여러 차례 나누고 준공이 나고 이제 중고 잔금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철골 공사는 원래 초기 금액이 크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계약 이행 증권이랑 선급금 보증서 그리고 공사 이행 보증권 같은 거를 활용해라. 이렇게 답을 그래서 요거를 다른 분들도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냥 단지 요약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약 이행 증권, 선급금 보증서, 공사 이행 보증 뭐 요 세 가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굳이 이제 설명을 붙이자면은 계약 이행 증권은 너와 내가 계약을 했으니 이걸 꼭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은 보증 증권 같은 거에서 공사장에서 시공회사가 이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공사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협회에다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급금 보증서도 같은 개념인데 이 사람이 아직 나랑 계약을 했지만 계약금만 받고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모르서 내가 일단 계약금을 주긴 주는데 이 준 금액에 대해서 보증서를 받는 거예요. 잘못됐을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는 않아요. 세 번째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이라는 건데 이거는 철골 공사 일반 집짓기 공사에서도 받아둬야 될 증권 공사이행 보증서 계약이행 증권 성금 보증서 공사이행 증권 세 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안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또 주는 데를 찾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본 김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해준 김에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AI로 만들어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자재비 성금 지급된다는 듯이 세 가지 증권을 받을 그래서 이렇게 사진처럼 보호받을 수 있다. 내 돈은 소중하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 원이 중요하죠. 남들이 몇 억을 벌었건 몇 천만을 벌었건 내 돈이 중요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AI가 붙인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증권, 계약 이행 증권, 환급금 보증서, 공사 이행 보증증권은 꼭 철공공사 아니더라도 집 짓기 할 때는 꼭 보증을 받라는 의미에서 제가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장님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약속한 대로 프리젠테이션 강의 파일 같은 거를 뭐 강의 파일은 아니고요. 저희 신축 단톡방 아니구나 신축 카페 골 때리는 조물주를 거기다 올려놨죠. 그래서 올려놓은 것들을 보시면은 나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토크를 하려고 자리를 마련한 거고 단톡방도 좀 많이 활성시키기 위해서 뭐 이해 한번 갈아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잘 안 된다, 잘못됐다 채팅방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같이 질문을 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40분인데 10분 동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잠시 뒤에는 저희 디벨롭 콘서트 때
부산에서 맨몸으로 신축을 하고 있는 디엔드님 기억나십니까? 오늘 낮에도 단톡방에서 공사장에서 혼자 여유 있게 발 뻗고 자고 있는 잠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줌에 들어오셨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누구라고 팬이 왜 하시면 저러고 있냐? 임의적으로 음소거는 하고 있어요. 디엔드님이랑 엔드 더 그러면 디엔드님이랑 잠깐 대화를 한번 해보. 어유 나오셨네요. 어, 제가 줌 처음이라 가지고 아, 예. 잘 들리시는가요? 아주 잘 들립니다. 아, 잠시만요. 예, 예. 제가 장비 세팅이 안 돼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여러 화면을. 오늘 너무 혹시 가까이 있어요. 얼굴 예. 화장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트북 조명 앞이라 가. 근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디엔드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근데 얼굴은 또 좋아지신 것 같아요. 중공. 아, 근데 저희가 작년에 디벨롭 콘서트 하실 때, 예, 예. 그때가 한 11월이니까는 준공이 다 났어야 될 텐데 좀 너무 고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좀 과정 좀, 그 과정 잠깐 이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준공이 최근에 건설 현장들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건설 경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준공 앞두고 있는 저희 같은 문제가 어떤 문제? 보통 이제 건설사들에서 외상공사라고 뭐 보통 협력업체들이 잔금을 한 10% 20%뭐 마감 공정에 들어온 업체들은 좀 돈을 좀 늦게 그 준공 이후에 뭐 보증금을 받아서 준 뭐 그런 식으로 좀 깔아놓고 외상공사를 태형건설 사태는 도급업체들이 외상공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부분에 그 마감 공정에 들어온 뭐 엘리베이터도 주차 타워기도 수장공사 잔금을 100% 지급하지 않으면 준공 필증을 안 내주고 이런 상황. 보통의 종합건설사들은 이제 그런 자금력이 약한 회사들은 잔금 지급 문제 때문에 공기가 늘어지는 문제. 뭐 작업자들이 한 번에 10명이 하루에 일을 끝낼 거를 뭐 2명, 3명 들어와가지고 4일, 5일 끝나든지 뭐 자재 같은 것도 한 번에 뭐 주문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돈을 끊어서 주다가 계속 공기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 한 달, 두 달씩 늦어지는 거. 그, 원래 계획했던 거랑 이제 준공이 얼마나 더 늦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 공사 착은 5월 달에 원래 착공을 신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땅을 파고 땅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토목 공법을 변경 그 과정에서 한 두 달 정도 실제 본 공사가 착공이 돼서 공사 공정상의 문제로 딜레이가 된 것. 총 한 5개월 정도 어떤 자금난이나 뭐 마감 공정상의 차질에서 온 두 달, 세 달 정도. 이게 두세 달이 이자로 따지면 크니까는 상당히 큰데, 그때도 힘드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지금은 오히려 좀, 저희가 마감에, 그래서 시공사가 결국에는 이제 마감 때 줄 돈이 없어서 공사가 네. 자꾸 처지다 보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을 빨리 밀어주고, 건축주도 이득이다. 건설 현장 사채까지 투입을 해놓은 상황이고, 채이자 3부 현장의 마감 공. 대단하십니다. 그 얼마 전에, 이번에 다음 주에 저희가, 이번 주에 신축 투어하는 화곡동에 거기 건축주님도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시공사가 끝까지 밀어줘가지고 맞춰서 지금 이제 준공까지 하고 한 두 달 만에 임대까지 탔는데요. 그럼 준공 언제 나가지고 언제 이제 첫 입주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준공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 준공 접수를 또 보안 사항 같은 게 잡아서 한 4월 초순 돼야 이제 층이 떨어질 거 같고 일단 음. 준공이 그렇고 준공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마감 공사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일단 목표하는 건 4월 초까지 한 개층을 샘플하우스로 4월 초에 샘플하우스를 그 부동산에 좀 다 내놓고 나면은 임대는 일단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상반기 안에 임대를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저는 디엔드님이 혼자서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간이 계속 늘어지나 너무 다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혼자서 이제 작업을 좀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마감 공장에 들어오니까 좀 작업자를 부르기 애매한 공장들이 예를 음. 들어 제가 가져온 직영공사와 종건에서 하는 공사의 접점에 있는 경계가 좀 불분명한 그런 작업들 누구한테 뭐 책임 소재를 가릴 수가 없어. 뭐 결국 아쉬우면 그냥 건축주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작업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작업자 부려가지고 작업자를 모셔다가 이제 뭐 일당 주고 작업을 시키면서도 제가 뭔가 좀 아쉬우면 제가 가서 직접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애매한 것들 잔잔한 것들로 돌아다니면서 땜빵하고. 이제 곧 있으면은 준공하면서 있으실 텐데 그간의 과정이 있잖아요. 신축을 새로 하실 분들은 과거보다 확실히 에쿼티를 좀 더 든든히 가지고 출발해야겠다. 뭐 그런 몇 가지 좀 조언 같은 거 좀 부탁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할 때 당시에도 이미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나 금리나 모든 상황이 건축을 하기에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와중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상황이 안 좋다고 그 기존에 이제 뭐 건축을 미리 진행하신 선배님들이 자재비 상황 건축을 할 상황이 아니다.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3년간은 계속 꾸준히 축비가 상승하는 쪽으로 좀도 지금 뭐 에쿼티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축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현장에서 이제 공사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토지를 구입하셨거나 뭔가 좀 진행을 뭐 꼭 하셔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일로 돈을 벌어가는 물론 이제 토지를 구입하기 이전이나 뭔가 준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에쿼티를 좀 모으시면서 결국 이게 위기 상황이 벌어지거나 뭔가 시공사의 분쟁,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건축주를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는 거지만 결국 내가 가진 에쿼티가 넉넉한 사람들이 뭐 싸울 수 있는 그런 에쿼티를 좀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서울에도 이렇게 공사 현장을 파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건은 잘 진행이 되고 계세요?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을 계속해서 뭔가 변수가 생기고 땅을 파면 또 공법이 계속 변경이 되어 나가고 공법이 변경 심의를 들어 뭐 건축사는 심의 비용을 추가로 달라고 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법이 변경과 추가 공사비고 그거를 안 줄 수는 도면대로 실제 건축 특히 도심지에서의 공사 초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잠실에서 지금 토목 공사 들어가고 있는 추가 공사비라든가 그걸 좀 어쨌든 뭐 그런 변수들을 다 일일이 통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유 두고 그냥 계획은 좀 여유롭게 두고 계획을 여유롭게 잡고 덜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가 봐도 계속 투입되는데 일반 건축 이게 뻥치면서 돈 뜯어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실인지 뻥인지 후보자들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돈만 뜯어가는 건지 정말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요?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저는 이제 시공사랑도 가깝게 지내고 받으니까 체크를 하고 있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공사에 얼마의 자원이 되고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현장 소장도 잘 직접 공사를 해보기 전에 어림 견적을 낼 때도 뭐 시공사 대표들도 그럴 거고 현장 소장도 기존에 비슷한 규모의 비슷하게 생긴 건물의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견적을 뽑고 공사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 최초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가지를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시공사들도 보면 지켜봐도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견적을 내서 계약에 임하는 일이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어차피 이거는 시공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건설 현장에 이런 A라는 변수도 B라는 변수도 있고 C라는 위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가지고 견적을 냈을 때 결과적으로 그거는 비용이 과다하게 이렇게 하면 견적에 떨어질 게 누가 과연 해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저가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제 건축주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뭐 이미 계약하기 전부터 이제 충분한 이제 확보하게 해줘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확실하고 이제 공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견적 판가름하면은 조금 낫겠지. 또 돌고 돌아서 결국에 그러면 건축주가 처음 임하는데 그거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 건축은 혼자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무리 내가 또 잘나고 뭐 아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커뮤니티라든가 그런 이미 경험을 해본 선배 실제 건축을 해보고 그리고 건축을 할 예정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여긴 어떻더라 저긴 어떻더라 뭐 정보라는 것이 서로 교류할 때 의미가 있지 혼자서 뭐 맨날 뭐 어디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해보 현장을 다양하게 접해보시는 게 아마 유일하게 도움이 좋은 말씀 디엔드님 공공라면 저희가 부산에 가야겠죠. 특공대를 짜가지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는 뭐 2주에 한 번씩은 올라오세요? 지금은 3주 정도에 한번, 제가 음, 규칙적으로 올라가는 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아까 맡은 그 공사 현장이라, 뭐 주변에 이제 그걸 좀 봐달라고 하시는 분, 뭐 돈을 받고 뭐 그러는 그건 아니지. 공부를 있을 거고, 제가 배우러도 많이 올라가는 편. 전공 나면서 공사 그 마무리 질 때쯤에 특공대를 마련해가지고 한번 뭐 조를 짜서 내려가는 걸로. 그 특공대는 그 공격을 하시겠다고요.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의 예, 현장을 많이 보면 그만큼 보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책도 좋고 강의도 좋은데 일단 직접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 있는지가 그게 제일 뭐 상교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하나 채팅. 처음 시공사 선정할 때 어떤 기준 초이스하셨나? 두 번째는 처음 계획 대비 시공비는 얼마나 오른 건지 두 가지 질문. 음, 시공사 선정할 때 어떤 기준?
일단 저 1번 같은 경우, 저는 제가 지으려는 건물과 비슷한 건물들을 최대한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던 건 매월에 건축 허가를 전수조사하듯이 인근의 지역을 딱 정해서 음, 내가 지으려는 지역, 그리고 용도, 규모, 비슷한 건물 이렇게 음,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현장이 배울 수가 있는. 제가 시공사를 기준은 우선은 뭐 견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지으려는 현장 최대한 비슷한 현장을 해본 시공사를 위주로 기본적으로 뭐 건설사들이 크다고 다 그렇다고 뭐 작으냐 하면 내가 지으려는 건물과 비슷한 현장을 해본 소장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 건물의 퀄리티를 그 점을 가장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많이 지어본 건설사가 상가를 잘 짓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상가를 많이 지어본 오피스텔 원룸을 잘 건설사들마다 그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공장이면 공장, 주거면 주거, 그 자기네들이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위주로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공사 대표 마인드 대표가 거들먹거리는 사람, 내 현장, 내 공사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 공사 한번 맡겨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다라는, 뭐 그런 거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런 오너의 어떤 마인드를 또 제일 중요한 거, 이전에 건축을 함께 했던 주들의 의견을 좀 이 시공사 작업을 한번 해본 사람들이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짜 뭐 추가 공사비 안 주면 현장 갖고 도망가 버리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 내가 물러날 거뭐 서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뭐 타개해 나가는 거, 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 뭐 결과적으로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좀 건설업 전체 전반에 위기가 퍼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종건이나 건설업을 하시는 힘들지 않은 분은 위기를 어떻게 전적으로 좀 오너의 성향이나 그런 기존에 해왔던 현장 마인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난공사일 게 좀 예상이 되는 현장이어서 좀 의리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뭐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좀 책임져 줄 수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그 준공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렴한 시공 저렴하진 않았고요. 저는 견제 받았던 거는 한 10개 정도, 한 중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큰 회사들도 견적을 받으면 최저가, 최고가는 날리고 일단 중간값에서 아무리 뭐 좋은 시공사라 하더라도 뭐 비용을 비싸게 받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싸게 한다고 많이 뭐 최저가, 최고가 날리고 중간 어딘가쯤에서 그리고 계획 대비 저희는 공법이 제가 음, 뭐 주택이든 상가든 마찬가지겠지만 짓다 보면 건축주가 항상 욕심이 나면 축 중에 뭐 남의 건물 갔더니 뭐 여기 현장 가봤더니 저거 멋있다 조명 멋있더라 구조가 막상 씌워보니 이거 생각 좁더라 넓더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뭘 바꾸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뭐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뭐 인터넷에 뭐 유튜브 보면은 도면대로 가라 원하는 대로 가라 절대 뭐 설계비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는데 뭐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요.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욕심이 나는 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뭐 저희 현장 같은 경우 원자재 파동 뭐 음. 그리고 인건비 상승 파업 뭐 별의별 변수를 결과적으로는 10% 정도 공사금에 지금 업이 된 그거를 10% 업을 했고 거기서 지금 이제 마감을 앞두고 마감해서 프로 내외 정도 프로 정도면 괜찮은데 공기가 늘어나서 이자도 커졌죠. 비용 이게 항상 여유를 가지고 시작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나이도 어리고 뭐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또 좀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설계마다 보니까 제가 핸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규모를 침을 겪고 있는 추리자도 그렇고 증액되는 공사 생각지도 않은 순식간에 뭐 훅훅 그게 1, 200만 원이 아니라 천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좀 여윳돈이 안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랜을 여러 가지 짜놨어요. 제 돈이 뭐 무조건 뭐 얘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친한 순서대로 자기력이 되는 순서대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뭐 최후의 경우에는 어디한테 가서 돈을 빌리고 뭐 어떻게 돈을 쥐어짜내고 그런 플랜들을 좀 여러 가지를 세워놔 뭐 다행히 그 플랜 안에서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여쭤보려는데 항상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특공대 구성해가지고 준공 이후에 한번 내려갈게요. 날씨 좋을 때 가가지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치 않은데 이렇게 뉴스 화면 같이 됐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디엔드님 대단하세요. 지금 되게 젊으신 분이거든요. 영앤 리치도 아니면서 이제 영앤 리치로 가시는 분이 그 전에 내공도 대단하시죠. 밑에서부터 경험을 쌓아가지고 신축 디벨롭 하면서 다른 분 현장 어시스트 해주고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 지금의 내 신임이 되지 않을까. 단톡방에 독보적인 내 신임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이런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손이 앞으로 모아지. 이제 자스민 님이 전세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일부러 메모도 해놨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거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임대형 기숙사 신축 투어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정말 많은 걸 느꼈죠. 저희가 이제 다중주택이나 그런 단독주택, 뭐 커봐야 오피스텔도 큰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뭐 다가구. 근데 임대형 기숙사를 실제로 현장에 보니까는 웅장하잖아요. 웬만한 빌딩 건물 두 채가 붙어 있는 크기였고, 또 그 전에 이제 준공을 마치고 마지막 임대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보로 10분 떨어진데 건물을 가봤는데 거긴 빌딩이더라고요. 빌딩도 보고 그러면서 신축에 대한 노하우, 건설사 입장, 건축주의 입장 여러 가지 많이 경험을 들었는데 이게 신축에서 건설을 하면서 눈탱이를 칠 수 있는 게 이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게 너무 판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판 자체가 되게 업자들도 많고 다른 현장을 이제 몸으로 장비로 돌리면서 인력으로 돌리면서 한 번에 완납하는 게 아니고 가전제품은 돈을 주고 바로 배달이 오는데 얘는 돈을 투입하면서 계속 뭔가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디엔드님이 말했듯이 공사를 시작하고 계획했는데 공사가 달라지는 거죠. 공법도 틀려지면은 그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공법이 틀려졌다는 거는 그냥 파가지고 묻어서 세우려고 그랬는데 뭐 쇠로 받고 기둥 받고 그럼 누굴 믿느냐 서로의 신뢰인데 그 내용이 믿을 만하냐 그거는 전문가도 잘 헷갈린다는 하나 설계사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시공사가 너무 싼 마이만 고르면 안 된다는 싼 마이로 처음 했다가 다 옵션질을 하는 거죠. 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얼마 전에 그 단톡방이 컨테이너 놔야 되는데 컨테이너 견적이 없었잖아. 5천만 원 주세요 그러면 5천만 원 그 몇백만 원밖에 안 하잖아. 아, 저희 공사 안 할래요. 계약금 받았는데 그래서 장비 한 두 대 놓고 한 이틀 일한 다음에 공사장 서버리면은 이틀 일했으니까 사기죄도 안 된대. 휘둘리게 되고 뭐 그런 나쁜 일도 있더라. 그래서 오늘 시간은 한 40분 정도만 자스민님 대화가 가능하니까 마이크 한번 켜보실래요? 아, 자스민님.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아, 네, 잘 임대, 지내셨어요? 임대는 90% 이상 다 맞춰지신 거죠? 어, 아, 네. 왕 과장님 오셨을 때, 테라스 있었던 데에서 대화했었잖아요. 거기 한 세대 빼고 네, 임대 맞췄어요. 테라스가 거기에 메인인데 거기 왜 안 나갔을까? 아, 제가 대만인한테 단기 임대를 놨었는데요. 놓고, 그 다음에 세입자 맞추는데, 제가 거기, 근생이어서, 네. 주거 말고 여보세요? 네. 아, 네. 주거 말고 사업자 있는 분을 구하다 보니까 잘 안 맞춰지네요.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 중간에 공사 잠깐 멈춰가지고 마통 영끌해가지고 공사 직접 마무리하시고 임대 맞추시고 결국 90% 이상 맞춘 게 사실은 꿈만 같죠. 아, 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죠. 이만큼만 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그 네. 중간에 이제 소식이 궁금했는데 물어보는 게 더 스트레스를 드릴까 봐 가만히 있었어요. 아, 네. 어, 도대체 우리 신축 투어는 언제 시켜주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아, 왕 교수님께서, 스케줄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봐 주시면 저 무조건 찬성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아, 근데 요즘에 그 신축 투어를 네, 해주신다는 분이 많은데 이제 전세가 문의도 없고 월세가 이제 요즘 맞춰지기 시작하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서 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분위기. 음, 그리고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만 거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뭐 그렇게만 여쭤봤었죠. 아, 네. 아, 그래서 뭐 이번 지금, 주,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서 이번 주에 루리루님 거기 아, 네네. 있는데 거기도 이제 방 하나 남고 이제 다 임대가 끝났다고 벌써요? 와, 방 네. 하나 남고 전부 다요? 되게 잘하셨다. 네, 뭐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뭐 전단지 한 2, 네. 300장 돌리고요. 아,
또 이제 본받아야 되겠어. 다중주택 전세 그 중기촌 대출 소개 잘해주는 부동산 만나서 또 한쪽에서 열심히 빼줬다고 얘기하던데 네, 네. 네. 예, 그거 소개시켜 주 그렇게 된 건가? 저는 못했지만 제가 그 전화번호랑 이런 거는 다 퍼드리고 음, 나중에는 그 법인에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역이 틀리고 그리고 또 운대가 다 틀리니까 다 로리루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또 디자이너하고는 감각이 틀리고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기회가 올지. 두 번째 하면은 되게 잘할 것 같죠. 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 질문해 주셨던 거를 제가 짧게 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서 제가 네. 말한 것 중 궁금한 거는 마이크 끄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그 저 역시도 매업으로 임대를 놓자마자 매도를 하려고 계획 좋았을 때는 그러니까 메인 입지는 거래가 되는 2년이 지면서 전세 오고 그래서 전세가 지금 방 13개 중에서 6개가 전세 다가오면서 어쩌나 싶어 그런 걱정 반 고민만 하다가 이제 맞닥뜨린 거죠. 그런데 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은 게 이제 LH 한 네 집 정도 일반 거기서 이제 전세로 사시는 부분이 제일 비싸게 받긴 님인데 계속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안도의 마음 올라왔는데 옆에 있는 테라스 분이 나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죠. 내드려야 되는구나. 막 돈을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라고 그래가지고 잽싸게 계약서를 다시 써가지고 그렇게 연장을 했는데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집들도 그런 게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LH를 받았다고 했는데 LH의 사들이 한 5, 6천 정도의 전세인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지금 1억 2천까지 상향 그 중에 한 아, 분 사시던 분이 자기는 동생이랑 방을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같이 쓰려니까 너무 좁아서 투룸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음, 본의 아니게 이제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시면 방 두 개 써라 방 두 개를 쓰는 대신에 두 개를 계약해가지고 방 두 개 쓰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른 방에 나가신 전셋돈을 제 돈 조금 보태서 빼고 그분이 방 두 개를 쓰면서 LH의 전세 물건 전세 가격을 상향 때 3천만 원짜리를 6천 이 금액은 예를 든 거예요. 식으로 아, 상향시켜가지고 하나 커버했고 요즘에 이제 임차인 임대인들이 다들 이제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에 좀만 보태거나 이 전세 돈으로 딴 데 가서 더 좋은 환경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최근에 또 한 두 달 전에 나가겠다고 두 달 전에 9월 달에 만기인데 두 달 전에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또 심란해지는 그래서 또 첫 번째로는 저희 집에 계시는 전세로 계시는 분한테 문자를 돌렸어요. LH에 사실 목적물 변경을 해서 좀 더 넓은 평수로 갈 수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회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 B플레인으로는 월세 사시는 분한테 전세를 적극 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부에서 돌리는 거고 세 번째는 아,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LH 세입자를 더 적극적으로 구해서 홍보하는 방법.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내부 회전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궁리하다 보니까 이걸 스캔해서 잘 하나씩 막아가고 있고 3년이 되니까 또 이제 1년 지나면 또 4년차 두 바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빌라로 월세를 주면서 맡기도 힘든데 이거는 방 하나씩 커버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서 그 건물 말고 이제 두 번째 건물은 월세만 받고 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뭐 그런 거 생각할 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얘기 드렸지. 근저당 에쿼티 회수하는 것도 좋은데 신탁 월세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그때 됐는데 음, 뭐 아직 이제 시작하시면서 전세가 들어올 경우도 멀었고 2년 후의 일이지만 음, 그런 입주민들의 이제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 어떤 성향이 월세로 좀 오래 계신 분들다가 관리 좀 해가면서 관리해가면서 전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를 권해주시면 확실히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으면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 2, 3%밖에 안 SH나 음, LH는 1, 2%밖에 또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궁하면은 된다. 이게 정석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똑같이 음,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SH나 LH 요건이 다중이 이게 SH랑 LH랑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지사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린데 아직까지는 수도권에서 LH 지역별로는 되는 데가 더 많아요. SH 얘기 들어보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뭐 법인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다. 뭐 근저당은 있으면은 진행 안 된다고 그랬다. 카더만 있는 거예요. 직접 해본 사람이 아직 얘기 들어본 건 수도권은 이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 근데 네. 일단 두들겨 봐야죠. 건축주가 직접 SH나 음, LH 전화 걸어서 그리고 또 이제 중기청만 잘하는 사무실에서는 그런 것도 잘 아는데 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서 알 수가 있고 제가 하나 그 알아낸 방법은 아니고 찾아낸 건데 이게 저같이 LH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야 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LH에서 계약을 맺은 운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계약서에 지을 써요. 중개사 사무실에서는 단지 직인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가 음, 직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LH나 SH 홈페이지나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화곡동이면은 화곡동에 SH 지사 거래 법무사 전화 그것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는 1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어디랑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 거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거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알기까지는 정말 훌륭한 부동산 중개사분을 만나든가 건축주가 다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장 내가 어, 급하니까. 지금 이제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월세거든요. 한 5천에, 음, 얼마? 5천에 뭐 월세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예. 다 그렇게 돼 있고, 전세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안 해주더라고요. 음, 그리고 저희가 대출이 많아서 했고, 거기보다 저희가 그 금천구 쪽에 저 이제 가까우신 저희 해결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전세가 되게 다중인데, 한 5년 된 건물인데, 근데 갑자기 그게 처음에 뭐 재계약해 주신 말 너무 감사한데, 이제 막 나가겠다고 하는 게 한두 세대가 아니니까 뭐 13세대 중에 꽤 많이 전세지고, 정말 하늘방사.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 이제 그래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정말 어렵어요. 한 뭐 방 하나에 원룸 방 하나에 1억 전세 1억인데 전화 너무 안 와서 전화해 보니까 요즘에 뭐 6천 뭐 6천 정도 바로 온다든 7천도 요즘엔 잘한다. 뭐 이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다른 다중도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 궁금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전화 통화로 느끼는 건데 LH에서 전세자금 보증 1억 2,600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금리가 1, 2%밖에 안 되니까 만 원이 늘어나도 내가 월 내야 될 돈이 몇만 원밖에 저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짜리 월세가 어차피 몇만 원 더 내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1억 1천에서 1억 2천짜리 물건은 없어서 안 나가는데 그런 컨디션의 전세 수도권의 예를 들어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이슈화 돼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뭐 도장만 찍어주면 바로 LH에서 그 LH 자격으로 1억 2,600만 원짜리 전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들이 6, 7천짜리는 새로 이제 얻으시는 분. 음, 거기다가 이제 전세 좋은 물건들은 전세 안 나니까는 월세로 또 그러니까 월세는 많아지고 그 전세의 원룸을 차지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눈높이가 많이 높아요. 그나마 이제 지금 중기청은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신이 없어 안 하는 다중주택은 신축 같은 경우에 이제 간평을 잡고 간평 금액에 거기서 그 안에서는 이제 근저당 대출 전세자금 보증금 다 합쳐서 그것까지는 해준다고 하는데 몇십만 원 받고 이제 타겟이 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건축주가 찾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 저도 신축했던 1호점에서 신축했던 옆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거기 이제 건물이 많았는데 다른 전세였거든요. 올 전세를 받을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다른 데 투자하거나 소비하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당장 힘들지만 월세가 위너다라는 느껴지고 있고 저도 처음에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당장 힘들지만 월세가 꿀이다. 그 자스민님은 대단하신 거 세팅을 읽어냈는데 계획한 거만큼 회수가 안 됐지만 결국 이게 효자 역할을 할 거예요. 서울에
서울의 메인 입지에 월세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건 현금의 파워를 느껴보시면 대단하신 느끼고 감사합니다. 예,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약간의 뭐 강의 비슷하게도 얘기하고 요즘 또 근황 얘기하고 그다음에 잘하시는 분들, 세입자 분들도 얘기하고 인터뷰하면서 단톡방 활성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40분만 하려고 했는데 거의 1시간 다. 저 역시도 이제 평일날 아직 씻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빨래방이랑 또 내일 또 오늘 한 분 들어오신다고 좀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로지 많이 단톡방 활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보태주시면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는 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이제 뭐 오프 모임도 한번 갔고요. 컨설팅 콘서트라는 것도 한번 기획해보고 우리가 음지의 컨설팅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컨설팅 해주는지 그걸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고도 싶고 여러 가지 계약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단톡방에서 요즘 잘 아침 인사하고 표시해 주는 거야. 그냥 처음엔 이렇게 나누면서 규모가 커지고 또 즐겁고 활기차고 나중에는 우리가 또 갑이 되면서 시공사나 설계사분들을 초일사는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 좋은 데도 많지만은 많이들 남아 주셔가지고 끝까지 함께 웃을 일만 있었으면 고민도 기쁨 몇 배가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왕가장 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중공 화이팅! 갑자기 다큐식으로 돼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아, 또 나가시자마자 이렇게 한 글씩 써주시면 또 감사하죠. 고민도 기쁨도 과장님 왕과장입니다. 조태꾸알 이 욕 같은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뭐 채팅 뭐 음소거 하시고 해주셔도 되고요. 공식적인 자리는 저도 이제 좀 씻고 불금이네요. 또 금방이네요. 일요일 날 신축 투어 있고요. 자스민님 댁에도 한번 되게 멋진 데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T엔드님, 엔드디님, 어유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실 말씀 없으시면 나가셔도 그러면은 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